차렷. 차요. 안녕하세요. 아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박세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벌써 세 번째 영상이네요. 지난 두 영상에서는 세금이 어려운 이유와 세금의 종류, 그리고 사업자의 종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의 납세 제도가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직접 세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세금이 종류도 많고 또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에도 차이가 있으니까 각자 본인이 해당하는 사업자의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래서 나한테 적용되는 세금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정리해가면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요. 이게 정리가 잘 안 되시면 그 앞에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좀 중요한 세금은 네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그리고 원천세, 4대 보험료입니다. 4대 보험료는 정확하게는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료인데요. 근데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세금과 비슷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사업자가 꼭 알아야 될 세금, 네 가지 세금에 포함을 했습니다. 이제 이 네 가지 세금들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정리를 할 텐데요. 그 전에 이 세금들을 언제 내는 건지를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세금들에 대해서 잘 몰라도 사실 사업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거든요. 근데 이 세금들을 언제 내야 하는지는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사업자의 세금은 이제 큰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을 내는 일정을 모르면 이게 큰 돈이, 그 세금 낼 돈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갑자기 이런 목돈을 내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이 좀 잘 돼갖고 만약에 매출이 막 몇 억씩 되고 소득이 1년에 막 5천만 원 이상, 아니면 뭐 1억 가까이, 혹은 뭐 그 이상이 된다. 그러면 부가세나 뭐 소득세 이런 세금들도 막 한 번에 몇백만 원은 기본이고 막 몇천만 원씩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으면 힘들겠죠. 그리고 4대 보험료도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이 나와요. 사실 이제 저희 사업장도 작년에 좀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가지고 올해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세금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는 건데, 아무튼 당장 이번 달에 이런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뭐 되게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세금을 언제 내는지 정확하게 알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업자분들이 그 세무 업무를 그냥 대리인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다 알아서 해주니까 사실 사업하는데 세금을 잘 몰라도 그냥 세무대리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사실 세금을 잘 몰라도 사업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게 사실인데, 다만 제가 이렇게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세금을 잘 알면 더 많이 아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세무신고를 직접 해서 뭐 세무대리인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자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세금은 이제 알면 알수록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세금을 잘 모르면 뭐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가 있어서 출퇴근용으로, 아니면 장 보러 다니면서 이제 차를 쓰는데 뭐 이런 차량에 대한 비용 처리를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건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가 있는데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안 받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도 제가 그랬고요. 뭐 이 외에도 다양한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세금을 잘 모르면 1년에 뭐 수백만 원 정도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나가는 경우는 되게 흔한 일이에요.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뭐 세무대리인 쓴다고 이렇게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세무대리인이 이런 뭐 세세한 것까지 다 챙겨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사업자가 세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사업을 키워가려면 기본적인 세법을 어느 정도 알아야 사업의 규모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세금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할 텐데요.
그 전에 혹시 지금 벌써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 세금들을 언제 내야 되는 건지를 먼저 정확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제 전 영상에서 제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그 적용되는 세금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만 다른 게 아니고 세금을 내는 일정에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해당되는 그 세무 일정을 정확하게 알려면 내 사업자의 유형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업자의 종류는 이제 지난 그 영상에서 5가지 플러스 이제 한 가지 더 있어서 총 6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세 사업자, 면세 법인 사업자 뭐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그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은 개인 사업자인 프리랜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각각의 사업자에 대해서 이 각각의 세금들의 납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표가 잘 나오고 있죠. 이 표는 저희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표 보시면 다 아실 테니까 일단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기만 할게요. 표의 왼쪽은 사업자의 유형에 따른 세무 일정이고요. 오른쪽은 직원의 세무 일정입니다. 근데 직원의 세금은 사업자가 직원한테 월급을 줄 때 이제 원천세를 떼서 그 세금을 직원을 대신해서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자는 직원의 세무 일정도 잘 알아야 돼요. 그 직원의 세금을 사업자가 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직원의 세무 일정은 사업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지금 왼쪽에 있는 세금들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서 납부하는 일정에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사업자의 유형에 따른 세무 일정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 세금들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업장의 소득과 관련된 세금인데 개인은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겠죠. 지금 여기 보시듯이 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모든 사업자가 1년에 2번씩 내요. 이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나 이제 과세 기간은 1년이고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내는 세금이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신고를 해서 내는 건데, 근데 그 1년치 소득세를 이렇게 소득세나 법인세를 이렇게 1년에 한 번씩만 내면 너무 부담이 크니까 중간에 한 번씩 나눠 가지고 더 내라.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중간 예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매년 5월달이 되면 지난 한 해 동안의 그 1년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그 직접 계산하고 이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다 내면 너무 금액이 많으니까 그 11월 달에 미리 그 대충 이제 5월 달에 낼 세금을 대충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 전 5월 달에 낸 세금의 50%, 딱 절반을 미리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5월 달에 이제 계산해갖고 신고하는 그 금액에서 11월에 미리 낸 그 금액만큼은 빼면 되니까 좀 부담이 덜어지긴 하겠죠. 만약에 11월에 낸 게 너무 많으면 이제 내가 내야 될 것보다 많으면 이제 5월에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아무튼 이렇게 종합소득세는 개인 사업자들한테는 이제 모두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면세 사업자, 프리랜서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법인세라는 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아까 그 종합소득세랑 비슷하긴 한데 법인은 또 법인의 결산일이 또 다 법인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법인의 결산일에 따라서 그 세금을 내는 일정이 차이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12월 말 결산 법인, 그러니까 과세 기간을 1월부터 사업 기간을 1월부터 12월로 이렇게 하는 12월 말 결산 법인을 기준으로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요. 요 12월 말 결산 법인은 그 3월 달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요. 그리고 8월 달에 중간 예납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이제 각각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고, 과세 기간은 1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신고를 하는데, 이거를 한 번에 다 이제 돈을 한 번에 다 납부를 하면 힘드니까 중간에 한 번씩 그 예정 납부를 하는 게 있어서 결국은 1년에 이제 한 번 신고하고 내는 거는 1년에 두 번 낸다는 겁니다. 종합소득세하고 법인세는 이제 뭐 언제 내는 건지는 다 아시겠죠? 부가가치세도 비슷한데요. 그 종합소득세하고 가장 큰 차이는 과세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 1년에 한 번만 신고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과세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1월 달에 한 번, 7월 달에 한 번, 총 두 번 신고를 하고 이제 뭐 신고할 때마다 납부하는 거고요. 근데 또 이게 6개월치를 한 번에 내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부담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처럼 여기 이제 부가가치세에도 중간에 예정 고지가 한 번씩 더 들어가서 총 두 번의 예정 납부가 있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결국 1년에 총 4번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나 비슷한데 또 여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법인은 예정 고지가 아니고 그 예정 신고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은 1년에 4번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은 1년에 4번 신고하기는 좀 버겁다. 그래서 중간에는 이제 예정 신고가 아니고 예정 고지로 납부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 개인 사업자는 1년에 총 2번 신고를 하고 2번 예정 고지를 해서 총 4번 납부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개인 사업자 중에서 뭐 사업 규모가 이제 연 4,800만 원,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로 좀 영세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인 그 간이과세자는 이렇게 1년에 2번씩 신고하는 것도 버겁다고 그래갖고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1월 달에 한 번만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7월에 또 예정 고지가 있어서 그때 한 번 더 내서 1년에 총 2번을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오른쪽에 이제 인건비와 관련해서 내야 되는 세금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직원의 세금은 이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의무가 사업자한테 있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뭐 이 정도 일정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나중에 뭐 따로 정리를 하겠지만 직원에도 뭐 상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 아니면 뭐 인적 용역 형태인 프리랜서, 뭐 정확하게 말하면 프리랜서는 직원은 뭐 아니지만 아무튼 직원에도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종류에 따라서 급여를 줄 때 그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도 다른데 뭐 아무튼 사업자가 이제 직원한테 급여를 줄 때 급여에서 직원의 세금을 좀 미리 떼가지고 그거를 직원 대신에 세금 신고를 해주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이제 그게 원천세고요. 그 원천세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날에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돼요. 이것도 늦으면은 가산세가 있으니까 늦지 말아야겠죠. 원래는 원천세 신고를 이제 매월 해야 되는데 그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하인 사업장은 그 반기별 신고라고 해서 따로 신청을 하면 6개월 간격으로, 그러니까 원천세를 매월 신고하는 게 아니고 1월 달에 한 번, 7월 달에 한 번 이렇게 총 2번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좀 편리해지겠죠. 그리고 3월 10일까지 이제 전년도에 지급한 상용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분까지 이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역시 매년 3월 10일까지 그 각종 지급 명세서, 그러니까 뭐 상용근로자한테 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그리고 뭐 프리랜서 인적 용역을 준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 그리고 이제 퇴직금 준 퇴직소득 지급 명세서 같은 이제 각종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요것도 늦으면 가산세가 있으니까 늦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원천세 신고한 거랑 요거랑 또 금액이 맞아야 돼요. 뭐 아무튼 뭐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맨 오른쪽을 보시면 그 일용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3개월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직원들 세금까지 챙기려니까 장난 아니죠. 이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닌데, 근데 또 여기 있는 세금 정도만 뭐 잘 이해하시면 거의 충분하고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세금은 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처음에 많아 보이는데 또 정리하다 보면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표에는 없는데 4대 보험료도 이제 매월 내야 돼요. 근데 4대 보험료는 뭐 방금 정리한 여기 있는 세금들하고 조금 다른 게, 여기 있는 세금들은 전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내가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 뭐 일정에 맞춰서 직접 계산하고 뭐 신고하고 납부도 해야 되는데, 4대 보험료는 이제 고지 납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얼마 내야 되는지는 매달 자동으로 계산돼서 이제 고지서에 나오고 그대로 내면 되니까 제가 따로 정리는 안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고 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 사업자의 세무 일정을 정리해봤는데요. 제가 뭐 설명을 좀 복잡하게 드렸는데 이거 뭐 특별히 어려울 건 없고요. 아까 그 보여드린 표에 정리된 일정이 그게 다니까, 아까 막 사업자 유형별로 다 집어넣어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 본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만 보시면 간단하거든요. 그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참고로 지금 이제 11월 달이라 세금을 또 내야 돼요. 지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이라서 요때가 되면 이제 11월 달이 되면 이렇게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날라온 금액만큼 내면 되고요. 이거 보면은 그 지난 5월 달에 낸 그 종합소득세의 딱 절반만큼 왔네요. 이 세금이 내라니까 내야죠. 이게 아깝다고 생각하면 끝도 없는데 어차피 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빨리 내고 그래야죠. 또 사업 열심히 해야죠. 아무튼 이렇게 어렵게 내는 세금 뭐 공무원분들이 좀 잘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늦게 내면 또 가산세 나오니까 늦지 말고 꼭 기한 내에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마지막으로 아까 그 보여드린 그 세무 일정표는 저희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는 그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정리를 해뒀으니까요. 거기 카페 오셔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뭐 카페에 오셔가지고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끼리 뭐 아니면 뭐 사업에 관심이 있는 뭐 예비 사업자분들도 오셔서 뭐 이런저런 뭐 얘기 나누고 또 좋은 정보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뭐 다 같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세금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